안녕하세요. 스키모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몇 분이 댓글로 고민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문의를 주셔가지고 아예 그냥 대놓고 이번에는 아예 이 이메일로 고민 상담 메일이 있으면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50여 분이 보내주셨어요. 일단 제가 지난 2주간 다 답장을 보내드렸고요. 그 중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쉐어할 만한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사연들을 오늘의 게스트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오늘도 손만 나오는 저희 집 안방주인 육소영 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진 관계로 따끈한 쑥차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티타임처럼 캐주얼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4학년 졸업반을 앞두고 1년간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 기간 동안 졸업작품에 대한 구상과 졸업작품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스킬들을 공부하고자 공부도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2D만 공부해서 휴학 기간 동안 3D로도 애니메이션 공부를 해보고 레이아웃에 대한 공부, 스토리 연출에 대한 공부 등 졸업작품을 위해 여러 가지를 손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진로에 대한 혼란이 왔습니다. 원래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2D를 주력으로 하긴 했지만 2D를 한 사람이라면 3D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에 3D를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재미가 없었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만져보면 적응할 수야 있겠지만 하면서도 재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연습량은 줄고 지금은 거의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레이아웃과 스토리보드 쪽에 관심이 생겨서 레이아웃과 카메라 등을 조금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론적인 부분만 공부하고 있는 단계라 포트폴리오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시작해야 한지도 감이 오질 않아서요. 요약하자면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스토리보드나 레이아웃, 프리비즈 등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공부하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2D 애니메이션 일단 공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름 이제 애니메이션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익숙하신 그런 분 같아요.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3D 분야가 한국에서는 잡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뭐 게임 쪽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대부분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전환을 하려고 봤는데 3D 막상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에 그렇게까지 2D 할 때만큼의 그런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2D 애니메이션이 강한 학교, 여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카라치 같은 데서 스토리보드 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약간 2D 애니메이션 하는 것과 되게 비슷해요. 어쨌든 패널에다 그리고 2D 애니메이팅을 1초당 장수를 되게 적게 해서 그린다 생각하면 거의 2D 애니메이션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스토리보드 쪽도 많이 가고 레이아웃 쪽도 어쨌든 보면은 뭐 3D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중간 정도 그런 정도의 스킬을 요하기 때문에 그 두 분야에 지금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스토리보드나 레이아웃은 결국에는 스토리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미지 위주로 막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거나 참신한 이미지를 조합해 가지고 특정한 감정을 이끌어내는 영상을 만든다. 그런 게 뭐 모션 그래픽이나 아니면은 뭐 뮤직비디오 같은 게 그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쪽 분야는 그쪽 분야에 되게 나름대로 고유의 그런 전문성을 가진 영상들이에요. 그쪽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파야 되지만 내러티브가 있는 영상, 뭐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이런 쪽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샷으로 쪼갤 것이고 어떤 샷 조합으로 만들어 나가야지 그 시나리오에서 써진 감정 이상의 감정을 전달할 것인가 등등을 고민하면서 샷 조합이나 그 카메라 움직임 등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토리가 없이 영상을 연습을 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상황을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돌아다니는 영화 시나리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나리오를 그냥 온라인에 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다운을 받아가지고 어떤 한 페이지를 내가 연습해 보겠다 하는 식으로 그걸 분석하고 샷으로 쪼개보고 그 다음에 대사 장면에서는 어떻게 찍을 것인지 고민해보고 하는 등등 실제로 스토리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공부하면 좋을지 알고 싶다고 했는데 스키먼 웨스트를 많이
저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학과는 Journalism and Public Relations입니다. 취업 준비로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리스트업을 하다가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가장 적지만 미국에 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이 과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애니메이션 관련 아무 경험 없는 제가 미국 대학원에 진학이 가능할까요? 혹은 지금부터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대학 방송국에서 촬영과 기획을 해왔어서 카메라 구도, 샷 등의 기본적인 이론과 카메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영어는 생활회화가 가능합니다. Journalism and Public Relations라고 쓰셨는데 한국말로 아마 신방과에 가까울 거예요. 그 신방과를 했으면 약간 방송 쪽에 더 가까운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같은 영상이지만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는. 근데 그런 쪽으로 좀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미국 대학원에 진흥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학원에 실제로 이 정도면 꽤 관련 있는 쪽에서 오시는 편이에요. 정말 뭐 경제학과, 심지어 뭐 픽사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 중에서는 의대를 졸업하신 분도 있고 정말 다른 쪽에서 그 석사 과정으로 애니메이션 오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포트폴리오와 그 학교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만 잘 준비가 되었다면 영어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만 잘 준비가 되었다면 입학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정할 때 좀 신중해야 돼요. 왜냐면 학교마다 강점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컨셉 아트나 이런 쪽이 되게 강하고 캐라츠 같은 데는 아무래도 스토리보드 같은 쪽이나 2D 애니메이션이 강하겠죠. 그리고 뭐 USC나 UCLA 같이 영화과가 강한 학교는 뭐 에디팅이나 레이아웃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영상에서 어떤 분야를 되게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은지는 좀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영상이 보니까 대학교 방송국에서 촬영과 기획을 해왔기 때문에 라고 하셨는데 대학교 방송국에서 찍은 영상으로는 아마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학교에 영화과가 있다면은 영화과 같은 데 같이 가서 뭐 촬영팀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기획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건 더더욱 좋겠지만 그런 영화과 프로젝트 같은 걸 좀 도와줘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방송보다도 조금 더 하이 퀄리티의 그런 영상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회사는 뚜렷하지만 실은 하고 싶은 파트가 무엇이 뚜렷하지 않아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디즈니나 픽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우선 마야를 배우는 학원에서 이것저것 배우기는 하는데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봤는데 할 줄 아는 게 모델링밖에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텍스처를 넣거나 라이팅을 하려고 해도 마음에 드는 배경 혹은 캐릭터 모델링이 있어야 좋은 텍스처와 라이팅을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델링부터 주구장창 하다 보니 그냥 모델링에서 모델링으로 끝나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모델링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모델링을 과연 저만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너무 절망적이고 주변에서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애니메이션이 하고 싶고 라이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또 라이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곳저곳 계속 기웃거렸습니다. 돈만 있다면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대학으로 유학도 가고 이것저것 공부를 해보면서 분야를 정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서 메일을 보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일단 3D 업계에 뭔가 약간 쿨한 느낌, 어벤져스나 이런 걸 보고서 나도 저런 영상 만들어 봐야지 그러면서 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3D 학원을 다니면서 좀 배우고 뭐 실물 쌓고 하다 보면은 언젠간 저런 걸 만들겠지 하고 뛰어드신 분들이 막상 3D를 한 뭐 몇 개월, 6개월에서 한 1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럼 이제 조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게 됐는데 뭐 라이팅도 아시고 애니메이션도 아시고 모델링도 아시고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분야일까를 생각을 안 하시고 이쪽 업계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겪게 되는 그런 고민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저런 아이언맨 수트 같은 거를 내가 꼭 만들어 봐야지 하면 이제 모델링이 적성에 맞는 거고
스파이더맨의 저런 움직임을 만들어 봐야지 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에 되게 가슴이 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포털을 열고 나올 때 그 포털의 이펙트 같은 거가 되게 멋있어 보였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펙트 분야가 자기한테 되게 적성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계기가 있었다면은 그 특정한 계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되게 가슴이 뛰었는지를 한번 좀 곰곰이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고, 저는 지금 28살이고 27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동안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다녔습니다.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공간과 다르게 대구 안의 작은 회사는 저에게 마치 새장 같았습니다. 게임 애니메이션을 잡는 애니메이터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도 하고, 지식을 주어야 하는 선생이 지식을 주지 않고 돈만 밝혔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하는 꿈을 그리는 순간은 즐거웠습니다. 당장 내일 굶지 않는 하루에 감사하며 제 자신을 믿고 준비를 차근차근 했습니다. 해외 게임 업계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되나요? 라이엇 게임, 에픽 게임즈, 너티독, 락스타, 산타모니카 스튜디오 같은, 만약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해외에 지원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리고 3D 맥스, 포토샵, 일러스트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압니다. 한국 게임 업계에서 애니메이션 3D 맥스로 잡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마야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은 익히면 되지만 지원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 포트폴리오와 외국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메오에서 보는 두 포트폴리오의 느낌은, 한국은 게임 모션의 완성도, 애니메이션의 기초를 알고 있는지, 다양한 아이디어 공격과 무기 등등을 강조를 하고, 외국은 캐릭터의 특징을 살리는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리를 지키는지 등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어떤 스타일의 포트폴리오를 뽑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분은 사실은 되게 굉장히 긴 손편지를 써주셨어요. 사실 공부하는 그 환경이 지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뭐 가정사도 있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좀 서울에 조금 더 좋은 강사가 있는 건 현실인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그 업계 경력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여러모로 좀 좋은 환경은 아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게임 애니메이션 쪽에 대한 열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해외 게임 업계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되나요는 사실 너무 거대한 질문이에요. 여러 가지 패스가 있고 사람마다 정말 다른 방식으로 그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대답은 하기 힘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제 게임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한국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게임 회사들 도전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뭐 NC, 넥슨, 뭐 넷마블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도 PC 게임 분야에서는 뭐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회사들이에요. 그 회사들에 도전해서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을 먼저 갖추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력서를, 이게 사실은 두 번째 대답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바로 해외 게임 회사에 이력서를 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경력을 쌓고 나오는 게 나은지. 당연히 경력 쌓고 나오는 게 낫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임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다 내는 곳이에요. 미국에서만 내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 영국, 독일, 뭐 한국, 중국 뭐 다 내기 때문에 경쟁률도 더 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부족한 게 영어, 그 다음에 비자 문제, 여러 가지 더 해결할 문제가 훨씬 복잡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자체는 완전히 확고하게 있다라는 상태에서 도전하시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했는데, 뭐 3D 맥스나 마야나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애니메이터라면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그런 툴만 익히면 되는데, 애니메이터의 경우에는 사실은 3D 맥스 쓰다가 마야 넘어가서 익히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애니메이터로서 1, 2년 이상 일해온 사람이라면은 한두 달 안쪽이면은 회사 들어가서 충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 전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고민하시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라도 한 가지만 잘 쓰시면 돼요. 네 번째는 해외 포트폴리오와 국내 포트폴리오의 차이점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큰 카테고리는 거의 똑같다고 봐요. 완성도, 기본기, 그 다음에 얼마나 유니크한지, 이 세 가지예요. 기본기가 안 되면 일단 그냥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뭐 영상 연출이든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든 라이팅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기본기는 다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 완성도는 탄탄하게 돼 있으면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약간 어느 정도 유니크한지, 다른 지원자와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이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그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본기는 탄탄한지 항상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다른 취준생들의 포트폴리오와 항상 자기 포트폴리오를 비교해보면서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걸 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기 완성도가 괜찮은지, 거기다가 플러스로 지금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이런 스타일인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내가 약간 유니크한 걸 넣을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저희 소개를 하자면, 저와 제 와이프는 한국에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학부 0405학번으로 학교를 다녔고, 그 뒤 저는 아트센터에서 그래픽 디자인 학사를 졸업한 후에 IT 벤처 투자, 컨설팅 등을 하는 회사에서 모션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디지털 미디어 컴퓨터 애니메이션 학사를 마치고 현재 에셋 빌더, 프리비즈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에서도 몇 번 언급된 회사인 걸로 기억합니다. 둘 다 운이 좋게도 좋은 회사에 잘 취직해서 현재 저희 가족이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는 돈을 벌며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미국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다 1, 2년 전부터 저희 둘 다 조금씩 커리어 패스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느껴오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중반에 뒤늦게 찾아온 직장인 사춘기 같은 것은 아니고요. 흔한 말로 미천이 떨어진 느낌이랄까요? 감사히도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다음 스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평생 이것만 하다가 은퇴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직을 해볼까, 대학원을 가볼까 하던 차에 선배님의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꾸준히 영상을 챙겨보며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상황에서 USC 시네마틱 아츠 대학원 혹은 UCLA TV and Film Master 같은 대학원 과정을 통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길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와이프가 공부한 3D 애니메이션도 제가 하는 모션 디자인도 결국 영상 제작의 일부분에 대한 공부였지 영화 전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마스터 코스를 밟고 다음 단계의 지식을 얻고 다음 단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생의 다음 10년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지, 물론 어찌 보면 그냥 당연한 질문이고 어찌 보면 모호하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지만 직장과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막 뛰어들기란 참 어렵네요. 선배님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답변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막연히 저는 TV쇼를 연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 와이프는 피처 애니메이션, CG 수비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트랜스퍼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양가 부모님도 다 연로하셔서 경제적으로 손을 벌리는 건 어려운 상태고,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난지라 마냥 다 쓸 수도 없어서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한쪽 인컴만으로도 생활이 아주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는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 영주권이 나올 것 같아서 운신의 폭을 좀 더 넓게 가질 수 있다는 점이겠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 올려주신 대학원 재학 중에 캡틴 아메리카 제작에 참여하신 에피소드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어요. 그 덕분에 사실은 조금 가능성을 본 것 같아서 사그라들어가던 진학과 공부에 대한 의지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은 저하고 연령이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한 4-5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30대 한 중반 정도부터는 많이 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때까지는 막 달려왔고, 그 다음에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몇 년 정도, 한 5년 6년 이상 일한 상태가 되면은 내가 이제 꿈꾸고 원하던 걸 어느 정도 이룬 것 같고, 지금 하는 일에도 이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 그럼 이 다음은 뭐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분의 상황이 지금 절대 나쁜 건 아니고, 잘 LA에 적응하셔가지고 일도 하고 계시고 회사도 나름 괜찮은 데 다니고 계신 것 같고, 더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USC 시네메틱 아츠하고 UCLA TV and Film Master 같은 대학원을 언급하신 거 보니까 조금 더 연출자의 길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언급하신 게, 이 마스터 코스를 밟고 나면은 다음 단계의 지식을 얻고 다음 단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생 다음에 10년을 만드는데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을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전에 정말 크게 질문을 본인에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연출을 하고 싶다면 어떤 스토리를 연출하고 싶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만들고 싶은 작품이 뭔지, 작품을 먼저 생각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내가 정말 이 스토리나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떠한 형태의 작품으로 만들지 않으면 꼭 안 되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 다니면서 만들기 힘들고 만드는 그 과정에 조금 더 그런 연출 쪽의 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얻고, 그리고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곳, 뭐 이런 대학원이겠죠. 이런 곳에 가서 만들고 싶다. 2, 3년간 한쪽 벌이로 조금 한쪽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본인은 그만큼 역량을 키우고 내가 이 작품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조금 더 도약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 작품이라는 그 자체가 빠져버리면은 그냥 들어가서 가르쳐주는 거 배우고 하고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네트워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작품을 잘 만들었을 때 네트워크가 생겨요. 작품을 잘 만들면은 교수님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에 소개를 시켜주고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기회와 만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서 어떤 스토리,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 그 부분을 먼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분은 지금 그 영주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운신의 폭을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단계 같은데, TV 시리즈 쇼를 진행하는 디렉터 이런 걸 하고 싶다면은 결국에는 스토리텔러야 되거든요. 디렉터는. 그럼 어떤 스토리를 내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인지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음 단계를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 가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문화학 분야로 석사학위가 있어서 유학을 다시 갈 때 학부와 석사 중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정해야 할지 고민이 있습니다. 학부로 가도 좋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카라츠, USC, 쉐리단에 합격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무척 기초가 탄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석사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학부를 다니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진 않을까 고민입니다. 그리고 기획과 연출이 본래 전공이었기 때문에 늘 디렉팅 파트에 자리가 있는지 봤지만 애니메이티드 필름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는 칸이 있어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파트는 좀처럼 공고가 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애니메이터로 입사하게 되면 연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도 좀 다른 분야로 공부하시다가 이제 석사로 지원해도 되는지, 바로 애니메이션 석사로 지원해도 되는지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원해도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애니메이션 기초가 아예 없다 이러시면은 석사로 오셔가지고 어차피 3년 동안에 50학점을 들어야 된다 이렇다면은 그 중에서 한 뭐 20학점 정도는 뭐 교양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 교양 중에서 몇 개를 차라리 그 학부에 있는 기초 수업을 선택해가지고 들으셔도 돼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USC 같은 경우에서 석사를 듣는 동안에 USC 애니메이션 학사에 애니메이션 1 이런 수업을 교양으로 선택해가지고 들으면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이제 교양으로 쳐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수업들은 다들 전공 수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과제는 또 똑같이 나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유학 생활이 될 것은 각오를 하시고 오셔야 될 겁니다. 석사로 바로 오시면. 그렇지만 저는 학사보다는 석사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석사가 비자를 나중에 받게 될 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학사보다. 요즘에는 그 로터리 방식이라고 해서 뺑뺑이를 돌리는데, 석사는 그 뺑뺑이 기회가 2번 주어지고 학사는 한 번만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뺑뺑이를 돌리다가 학사 출신들은 좀 떨어질 확률이 더 높긴 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취업 비자 같은 것도 생각한다면은 석사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공고란에 디렉팅 파트가 있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이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전자공학을 부전공했다.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 사장이 되고 싶다. 삼성전자 사장 자리는 공고가 안 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픽사나 디즈니 같이 거대한 기업의 디렉팅 자리는 정말 10수년간 이쪽 분야에서 각 분야의 슈퍼바이징까지 경험한 사람들이 되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오거나, 아니면은 정말 예외적으로 본인 그런 개인 작품이나 극장판 작품을 만든 것들이 여러 군데서 영화제나 이런 데서 많이 인정받고 그런 연출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신입에게 사실 연출 자리를 바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 아직 19살 학생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강좌로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은 마야 기초 배우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걱정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포트폴리오 과정을 다 끝낼 수 있어서 그런데 군대 갔다 오면 정말 전부 다 까먹나요? 전 포트폴리오 과정만이라도 다시 들으면 다시 돌아오고 감도 어느 정도 되찾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은 아직 좀 어린 학생분이시네요. 일단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고 툴 위주로 막 엄청 파서 공부할 생각보다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탄탄하게 해서 갔다 오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 부분은 사실 잘 안 까먹거든요. 툴 자체도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학교에서 맥스를 쓰고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싹 다 마이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툴 자체는 아예 새로 배우는 상황이었고 툴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의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다 끝낼 수 있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포트폴리오를 다 끝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여전히 약간 릴을 만들고 보면은 이런 부분 릴이 다음 쇼에선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항상 발견하곤 하는데 완성할 수 있는 단계에는 없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포트폴리오까지를 완성하는 거가 목표이기 때문에 꾸준히 완성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한 달 정도 전에 저한테 고민을 보내주셨던 분인데, 디즈니나 픽사가 그 외주 작업으로 디자인 업무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한국에서 꽤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프리랜서 작업도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은 TV 시리즈나 스트리밍 시리즈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 제작을 해외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디자인도 외주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극장판 같은 경우는 디즈니나 픽사 모두 외주 작업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질문했던 게 한국에서도 해외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유학을 굳이 가지 않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유학을 굳이 않아도 요즘에는 SNS 상에서 유명해지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마블의 그런 표지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라이엇 게임스에 들어가신 그런 한국인 컨셉 아티스트 같은 경우도 유학을 굳이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그런 해외 일을 받아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바로 미국 본사로 초청받아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그런 아티스트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SNS 상에서 이미 많이 다른 아티스트들의 서포트를 받고 유명해진 그런 상태였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글로벌하게 이미 이름이 알려지면은 해외에서 일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주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고민 상담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봐요.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